예전 같지 않았다. 40 후반까지만 해도 밤마다 자신감이 넘쳤는데 50을 훌쩍 넘기자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만 그런 건 아니겠지. 머릿속으로는 수십 번 합리화를 했지만 아내와 마주할 때마다 민망한 순간이 반복되자 더는 버틸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병원 문을 두드렸다. 비뇨기과라 써진 파란 간판이 왜 그렇게 낯설고 무겁게 느껴지던지 대기실 의자에 앉아 번호표를 꼭 쥐고 있었다. 주변엔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누구 하나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김한수 환자분 들어오세요. 차례가 되자 심장이 괜히 뛰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네는데 그 모습이 내가 상상했던 나이든 남성이 아니었다. 짙은 갈색 머리를 단정히 묶은 부드러운 눈빛의 여의사였다. 나이를 가늠해보니 40대 중후반쯤 단정한 얼굴선에 묘한 기품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서현이라고 합니다.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나는 괜히 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다. 아내, 요즘 들어서요. 말을 하면서도 얼굴이 화끈거렸다. 차마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한 채 손짓으로 얼버무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기록을 했다.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예요. 간단히 검사해보면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묘하게 부드러웠다.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진료대에 누우라는 말에 더 긴장이 몰려왔다. 심장이 쿵쾅쿵쾅거려 숨이 가빠졌다. 가운 너머로 다가오는 그녀의 그림자가 괜히 더 크게 느껴졌다. 차갑게 느껴질 줄 알았던 손길은 의외로 따뜻했다. 조심스럽고 섬세했다. 편하게 하세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나는 그녀의 지시에 따라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내와 함께 있을 땐 아무리 노력해도 반응이 없던 몸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심장은 더 빨라졌고 나는 당황스러워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의 얼굴이 가까이 다가왔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환자분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반응이 아주 좋은데요. 나는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봤다. 순간 시선이 엇갈렸고 이상한 전류가 오간 듯 했다. 치료가 필요 없겠는데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하자 나는 얼떨결에 대답했다. 아니에요. 정말 그동안은 안 됐는데 지금은 왜 이러는 거죠? 내 목소리는 떨려 있었고 그녀의 미소는 조금 더 깊어졌다. 진료실의 공기는 이미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벗어난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료대에 누운 채 나는 눈을 꼭 감고 있었다. 차가운 기계음, 흰 조명의 빛, 익숙한 병원 분위기였지만 오늘은 모든 게 낯설게 다가왔다. 가운자라 스치는 소리와 함께 그녀가 다가왔다. 라텍스 장갑을 낀 손길이 내 옆에 닿는 순간 심장이 또다시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다. 편하게 하세요. 힘 빼시고요. 차분한 의사의 목소리. 그럼에도 나는 도저히 긴장을 풀 수가 없었다. 아내 앞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반응이 없었던 몸이 지금 이 순간에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그녀의 시선은 전문적이고 진지했지만 나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는데 그녀의 손길이 따라 움직이는 순간 순식간에 몸이 반응해버렸다. 그녀가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특별히 이상은 없네요. 오히려 아주 건강하게 반응하는데요. 나는 얼굴이 붉어져 시선을 피했다. 아니에요. 평소엔 진짜 안 됐는데 지금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내 목소리는 떨려 있었고 그녀는 잠시 날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다. 사람의 몸은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요. 편안한 환경 혹은 다른 자극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죠. 말은 의학적 설명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엔 미묘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다시 차분히 기록을 하며 말했다. 약물이나 시술은 당장은 필요 없어 보여요. 생활 습관만 조금 바꾸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 요동쳤다. 아내 앞에서는 죽어있던 몸이 낯선 여의사 앞에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여의사가 아주 가까이 진료라는 이름으로 곁에 있다는 사실. 진료실의 공기는 평범했지만 내 마음속은 이미 평범하지 않았다. 검사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진료대에 누운 채 심장이 진정되지 않는 걸 느끼고 있었다. 이제 일어나셔도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차가운 금속 위에 눌려있던 몸이 풀리듯 가볍게 흔들렸다. 의자에 다시 앉자 그녀는 차분하게 서류를 정리했다. 환자분 말씀하신 증상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연령대에 따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변화예요. 생활 습관 관리, 스트레스 조절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건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녀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검사할 때도 반응이 좋으셨잖아요. 몸은 살아있는 겁니다. 다만 누구와 어떤 상황에서인가가 중요하겠죠.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의사로서 담담했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나를 시험하는 듯했다. 혹시 아내분과의 관계에서 심리적인 불편감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는 가볍게 기침을 했다. 글쎄요. 30년 가까이 함께 살다 보니 그런 게 없을 순 없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어요. 관계는 단순히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함께하는 거니까요. 차분한 말투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잠시 내 눈을 깊게 파고들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환자인지 아니면 다른 남자인지 경계가 흐려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두 손을 맞잡으며 말했다. 당분간은 약 처방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스스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몸과 마음을 살펴보세요.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나는 괜히 다시 물었다. 혹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그녀는 잠시 내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오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평범한 대화였는데도 그 말은 이상하게 가슴을 두드렸다. 진료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나는 이미 내 안에서 뭔가가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다. 며칠 동안 나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다. 그냥 검사지. 아무 일도 아니잖아. 스스로에게 수십 번 말했지만 머릿속에 자꾸 맴도는 건 그녀의 얼굴이었다. 차분한 말투, 부드럽던 손길,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을 꿰뚫던 눈빛. 아내와 함께 있을 땐 죽어있던 몸이 그녀 앞에서는 살아나 있었다. 그 사실이 더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결국 다시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하는 순간 나는 이미 스스로의 변명을 잃어버렸다. 진료실 문을 열자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았다. 다시 오셨네요. 불편함이 계속되었나요? 나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네. 아직도 확신이 안 들어서요. 정말 괜찮은 건지 다시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가르쳤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봅시다. 편하게 누우세요. 진료대에 눕는 순간 나는 다시 심장이 쿵쾅거렸다. 차갑던 금속 위 그리고 그녀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느낌. 라텍스 장갑이 스치는 소리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 호흡을 천천히 해보세요. 긴장 풀고 그렇습니다. 차분한 목소리. 그러나 손끝이 닿는 순간부터 심장은 더 빨라졌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런데도 온몸은 솔직하게 반응했다. 아내 앞에서 수없이 무너졌던 그 자리가
지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하게 살아났다. 그녀는 순간 멈추더니 내 얼굴을 바라봤다. 이상할 정도로 반응이 아주 좋으시네요. 나는 얼굴이 붉어져 시선을 피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만 오면 왜 이러는지.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아마 마음이 편안한 환경이어서일 겁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겨우 말을 꺼냈다. 선생님이 계셔서 그런 건 아닐까요?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짧은 침묵 끝에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차트를 정리했다. 오늘 검사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환자분이 원하실 때 다시 오세요. 차분한 말투였지만 그녀의 귀끝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진료실을 나서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아니었다. 진료실 문을 닫고 나와도 그녀의 표정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붉어진 귀끝, 잠시 흔들리던 눈빛, 그리고 마지막에 차분히 정리하려던 말투까지 나는 집으로 곧장 향하지 못하고 병원 앞을 서성이었다. 다시는 오지 말자. 이건 아니지. 스스로 다짐하면서도 발걸음은 자꾸 그 자리에 머물렀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는데 유리문이 열리며 그녀가 나왔다. 흰 가운 대신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모습. 머리를 묶어 올린 채 작은 가방을 든 그녀는 진료실에서 하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순간 나는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가 먼저 나를 발견했다. 아직 안 가셨어요? 당황한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네, 그냥 좀 걷다가 가려고요.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저도 오늘은 그냥 들어가기 싫어요. 혹시 저녁이라도 같이 하실래요? 심장이 순간 크게 뛰었다. 나는 망설임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저도 아직 저녁을 못 먹어서요. 우리는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 마주 앉았다. 따뜻한 국물이 나오고 술잔에 맑은 소주가 채워졌다. 환자분이라고 부르기 뭐하네요. 편하게 이름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김한수라고 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저는 박서현이에요. 이제 조금 더 편해졌네요. 우리는 병원과는 다른 대화를 이어갔다. 가족 이야기, 일상, 젊은 시절의 소소한 추억까지. 술이 한두 잔 더 들어가자 분위기는 한층 가까워졌다. 그녀가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한수 씨, 사실 오늘 저도 조금 당황했어요. 나는 시선을 들지 못한 채 대답했다. 저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선생님 앞에선 몸이 반응하더군요. 그녀는 짧게 숨을 고르며 웃었다. 아마도 서로가 생각보다 더 큰 자극이었나 봐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이미 많은 뜻이 숨어 있었다. 식당 밖으로 나오자 밤 기온은 선선했지만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가 가만히 말했다. 오늘 그냥 헤어지기 아쉽네요. 병원 바뀌지만 검사를 더 해드리고 싶은데.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깊은 결심이 담겨 있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와 함께 여서인지 걸음이 자꾸만 가벼워졌다. 집은 이 근처세요? 내가 조심스레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차 타고 좀 가야 해요. 근데 오늘은 그냥 들어가기 싫네요. 그 말은 평범했지만 내 가슴을 강하게 두드렸다. 그럼 잠깐만 더 걸을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그냥 근처 호텔 가서 커피라도 마실까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대답은 정해져 있었다. 호텔 로비를 지나 방 안에 들어서자 정막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탁자 위에 놓인 조명이 은은히 빛을 뿜었고 창밖으론 도시의 불빛이 아득히 번져 있었다. 나는 어색하게 서 있었지만
그녀가 먼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냥 앉으세요. 오늘 하루쯤은 환자도 의사도 아닌 걸로 해요. 그 말은 마지막 경계마저 허물어뜨렸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말은 더 이어지지 않았다. 대신 눈빛이 서로를 붙잡았다. 짧은 침묵 끝에 그녀의 손이 내 손등 위로 살짝 내려앉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손을 움켜쥐었다.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다.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향해 기울어갔다. 그리고 입술이 닿았다. 처음엔 짧고 조심스러웠지만 곧 숨결이 섞이고 깊어졌다. 그동안 눌려왔던 갈증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듯 포음은 거칠고도 간절해졌다. 서연 씨, 내가 낮게 속삭이자 그녀는 눈을 감고 대답했다. 이미 커진 게 느껴지네요. 안수 씨. 그 말과 함께 우리는 더 이상 멈추지 않았다. 옷자락이 흘러내리고 서로의 체온이 그대로 맞닿았다. 아내와는 수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뜨거움이 온몸을 덮쳤다. 그녀 역시 오래 눌러왔던 무언가를 내 앞에서 모두 터뜨리는 듯했다. 밤은 길었고 우리는 마침내 선을 넘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듯 황홀하고도 무모한 순간이었다. 창밖 커튼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나는 느리게 눈을 떴다. 옆에서 고른 숨을 쉬며 잠든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어젯밤 그 뜨거운 순간이 파도처럼 되살아났다. 밀어내려 해도 밀려오는 감촉과 속삭임. 심장이 다시 쿵쿵 뛰었다. 정말 내가 이럴 수 있나? 혼란스러운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다. 그러나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살아있음의 감각이 내 안을 꽉 채우고 있었다. 그녀가 살짝 몸을 뒤척이며 눈을 떴다.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낮게 속삭였다. 벌써 일어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네. 그냥 잠이 잘 안요. 그녀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으며 이불을 끌어올렸다. 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야겠죠?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없었던 일 가능할까? 아직도 내 피부 위에 남아있는 열기. 그리고 눈앞에 그녀가 주는 묘한 떨림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 씨는 후회 안 해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잠시 뒤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후회라기보다 무섭네요.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그 말은 내 가슴을 강하게 두드렸다. 나 역시 두려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두려움 속에 달콤한 중독이 숨어 있었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어젯밤은 없었던 걸로 할까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곧바로 대답할 수 없었다. 머릿속은 그래야 한다 외쳤지만 가슴은 정반대의 소리를 하고 있었다. 모르겠어요. 어제 저는 살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요.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편안함이 아닌 앞으로의 위험을 예감하게 만드는 숨막히는 긴장이었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우리가 이미 절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는 걸. 며칠 동안 나는 일부러 병원을 피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얼굴 그날 밤의 숨결이 자꾸만 떠올랐다. 결국 나는 다시 그 문을 열고 말았다. 환자분 다시 오셨네요. 흰 가운을 입은 그녀는 언제나처럼 차분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엔 알 수 없는 긴장이 숨어 있었다. 네, 요즘도 여전히 불안해서요. 혹시 또 검사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나는 애써 태어난 척 말했지만 목소리 끝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트를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큰 문제는 없었잖아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입을 열었다. 문제가 없다는 건 알지만 이상하게 선생님에게만 반응합니다. 그녀의 손이 순간 멈췄다. 라텍스 장갑을 끼려던 손가락이 떨리는 게 보였다.
한수 씨, 그런 말씀은 곤란합니다. 그녀는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미묘한 흔들림이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다. 저도 알아요. 그래도 이건 사실입니다. 진료대 위에 다시 누운 순간 공기마저 달라졌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한 표정으로 다가왔지만 나는 그녀의 숨소리가 조금 더 빨라진 걸 느꼈다. 손길이 스치자 나는 또다시 분명한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기록지에 펜을 옮겼다. 역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말은 차분했지만 손끝은 이전보다 조심스러웠다. 나는 그 순간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 어제 일 저만 기억하는 건 아니죠?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잠시 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속삭였다. 다시는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린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귀끝이 또다시 붉게 물드는 걸 보았다. 진료실의 공기는 의학적 진료가 아닌 이미 감춰진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료가 끝났는데도 나는 진료실 문을 나서지 못했다. 그녀는 기록지를 정리하는 척했지만 손끝이 자꾸만 떨리는 게 눈에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연 씨, 오늘 그냥 이렇게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차가운 의사로서의 눈빛이 아니라 어제와 같은 흔들림이 고스란히 담긴 눈빛이었다. 한수 씨, 이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네, 알아요. 하지만 몸이 그리고 마음이 다시 원하고 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차트를 덮었다.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밖에서는 눈에 띄니까. 그 말은 곧 대답이었다. 밤이 되자 우리는 병원 근처 작은 호텔로 발걸음을 옮겼다. 로비를 지나며 서로 말을 아꼈지만 두 사람의 손끝은 이미 닿아 있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우리는 더는 참지 않았다. 첫 번째 밤이 긴장과 망설임이었다면 이번엔 더 뜨겁고 거칠었다. 한수 씨. 그녀가 낮게 속삭이는 순간 나는 온 힘을 다해 그녀를 끌어안았다. 입술이 겹쳐지고 숨결이 쏟아지며 옷자락이 허겁지겁 흘러내렸다. 아내와는 수년간 닫혀있던 내 몸이 그녀 앞에서는 다시 살아났다. 그녀 역시 그동안 감춰왔던 갈망을 모두 쏟아내듯 나를 붙잡았다. 한순간도 떨어지지 못한 채 우리는 서로를 탐하며 끝없이 흔들렸다. 시간은 멈춘 듯 흐르지 않았고 오직 그녀의 뜨거운 체온과 내 심장의 울림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이제야 살 것 같아. 내 입술에서 새어나온 고백에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대답했다. 나도 그래요. 이 순간만큼은. 밤은 깊어갔다. 우리는 두 번째이자 더 격렬한 밤을 맞이했다.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다. 창 밖으로 희미한 불빛이 들어오고 방 안은 고요했지만 내 마음은 한순간도 조용하지 않았다. 옆에서 잠든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오르내렸다. 나는 그 모습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얽혀 나를 괴롭혔다. 이건 잘못된 거야. 더 가면 안 돼.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고 아들의 웃음이 스쳤다. 그런데도 내 손끝은 여전히 그녀의 체온을 찾고 있었다. 그녀가 눈을 떴다. 잠에서 막 깬 듯 살짝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벌써 깼어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한수 씨,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까요? 그 질문은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어제도 오늘도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건 죄책감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울 뿐.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눈빛에는 이미 답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무섭다면 그만둘까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금은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불길이 타올랐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마치 죄책감을 덮어버리려는 듯 다시 격렬하게 엉켜버렸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또다시 병원 앞을 맴돌았다. 마치 습관처럼 발걸음이 그곳을 향했다. 진료를 빌미로 했지만 사실 그녀를 보러 오는 게 전부였다. 환자분 또 오셨네요. 진료실 문을 열자 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피곤함과 갈등이 묻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그냥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나를 바라봤다. 한수 씨, 우리 계속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대답을 망설였다. 그러다 솔직하게 내 마음을 꺼냈다. 괜찮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이 없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오래 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순간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연 씨, 오늘이 마지막이라 해도 나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갑시다. 호텔 문이 닫히자마자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첫날 밤에 긴장도 두 번째 밤에 거침도 아니었다. 이번엔 애틋했다. 정말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우리를 더 간절하게 만들었다. 숨결 하나, 손길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듯 우리는 오래도록 서로를 탐했다. 한수 씨, 제발 잊지 말아요. 그녀의 속삭임에 나는 대답 대신 입술을 더 깊게 포기었다. 시간은 무의미해졌고 그 밤은 우리 둘만의 세계가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병원을 찾지 않았다. 전화번호를 눌러 쓰다가도 지웠고 병원 앞을 서성이다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마음은 여전히 그녀를 원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경고가 울렸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 더 가면 무너진다. 나는 스스로를 달래며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다. 아내와의 식사 자리, 아들의 웃음소리, 모든 게 예전처럼 흘러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은 달라져 있었다. 어느 저녁 문득 창가에 앉아 잔잔히 흘러내리는 빗소리를 바라봤다. 그때 병원에서 처음 만난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흰 가운 아래 단정한 얼굴. 그러나 환하게 번지던 그 미소. 그리고 진료대 위에서 내 몸이 거짓말처럼 반응하던 순간 치료가 필요 없겠네요. 그녀의 농담 섞인 말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 치료는 필요 없었어. 필요했던 건 누군가에게서 느끼는 설렘이었지. 마음 한켠에서 따뜻한 기운이 번져왔다. 그것은 죄책감과 쾌감이 동시에 남긴 흔적이었다. 그녀와의 두 번의 밤 마지막이라고 믿으며 더욱 간절했던 순간 그것은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오래 잊고 살았던 나 자신을 되찾게 해주었다. 나는 알았다. 다시는 그 병원에 가지 않으리라는 걸. 그러나 또 알았다. 그 황홀했던 기억만큼은 평생 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으리라는 걸.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내 곁에 누워있으면서도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한 그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잊지 말아요. 그 속삭임이 바람처럼 스쳐가자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는 더 가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평생 기억할 거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